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생활로 유명한 한국의 임실 지역에 치즈 전문가로 이름을 떨치던 김씨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 가족은 대대로 치즈를 만드는 비법을 전수해 내려오며 임실의 치즈 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치즈는 마치 마법이 깃든 듯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씨 가족의 막내딸 수아는 가족의 전통을 이어받아 치즈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치즈 만드는 걸 넘어서 임실의 풍경과 자연을 사랑했으며 특히 바람을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그녀는 목초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치즈에 특별한 맛을 더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 농장에서 치즈를 만들고 있던 수아는 혼자 포근한 언덕 위에 올라가 신선한 바람과 주위 경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매우 강한 바람이 언덕을 지나갔고 바람 속에서 작은 요정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정들은 바람에 실려 수아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수아야, 우리는 바람의 요정들이란다. 내가 우리 바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주려 한다. 이 선물을 받으면 너의 치즈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치즈가 될 거야. 요정들은 그렇게 말하며 수아의 손에 빛나는 작은 돌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수아는 그 돌을 소중히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을 가족 전통의 비법과 함께 활용해 치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말 요정들의 말대로 수아가 만든 치즈는 더욱더 특별한 맛과 향을 지니게 됐습니다. 임실 전역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수아의 치즈를 찾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아의 치즈가 마법에 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치즈를 먹을 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온몸에 기분 좋은 온기가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소문은 점점 퍼져나가고 임실은 치즈의 성지로 불릴 만큼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수아와 바람의 요정들은 좋은 친구로 지냈으며 임실의 치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수아의 이야기는 그저 모험담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 마법이 함께 만든 특별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임실의 들판에서는 오늘도 바람과 함께 수아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산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해안 도시였고 그곳에는 전설적인 바다 용신이 살고 있었다. 마산의 바다 용신은 깊고 푸른 바닷속에 거대한 궁전을 지니고 있었고 그곳은 반짝이는 산호와 다채로운 물고기로 가득했다. 마산 사람들은 이 바다 용신을 홀로건이라 불렀으며 그는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알려졌다. 매년 봄이 되면 마산에서는 용신제를 열어 바다에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였는데 그때면 마을의 어부들은 자신의 가장 훌륭한 어획물을 용신에게 바쳤다. 볼로검은 이러한 정성에 큰 만족감을 느꼈고 마산 사람들에게 풍성한 어획량과 조용한 바다를 선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산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바다의 저 멀리서 커다란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몰랐고 더 큰 문제는 폭풍우가 마산의 해안을 강타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마산의 원로들은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고 볼로검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마산의 용감한 어부 중 한 명이 선달은 그 임무를 맡고 바다로 나갔다. 노를 저 깊은 바다 한가운데 도착한 그는 용신을 부르며 간절히 원했다. 그러자 바다의 수면이 고요해지더니 볼로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비늘은 무지개 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선달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볼로검님, 우리 마산이 곧 폭풍으로 큰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도시를 지켜주소서. 선달은 두 손을 모아 간곡히 부탁했다. 볼로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깊은 목소리로 답했다. 소중한 선물을 받을 때마다 기뻐하며 너희를 지켜보았는데 이번에 너희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 하지만 이번 일은 너희의 믿음과 용기 또한 필요로 할 것이다. 볼로검은 마산 주민들에게 방파제를 강화하고 모든 배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도록 조언하며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사람들이 집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도록 했다. 그리하여 볼로검은 바다가 모래성을 싼 듯이 자연의 힘을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로 몰아내면서 폭풍우를 바깥으로 흘러가게 했다. 결국 마산은 큰 피해 없이 무사히 폭풍우를 이겨냈고 주민들은 다시 한번 볼로검의 위대함에 깊이 감사했다. 그 후로도 마산 사람들은 그들의 수호신을 잊지 않고 매년 더 큰 정성을 다해 그를 기렸다.
마산의 바다는 더욱 평화로워졌고 그 이야기는 다른 많은 도시에도 귀감이 되어 전해졌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의 마음 속에 남아 마산의 전통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국의 제천 지역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하나 있었다. 이 호수는 별빛 호수라고 불렸는데 이는 매일 밤 하늘에 별처럼 반짝이는 은빈 물고기들로 인해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 물고기들은 낮 동안 은밀히 물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수면 위로 올라와 호수 전체를 은은한 빛으로 물들였다. 호수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 현상을 신비롭게 생각하여 은빈 물고기를 신성한 존재로 여겼다. 물고기들이 나타나면 마을 사람들은 가족 모임을 열고 은빛 물고기의 축복을 받길 기원하며 저녁을 즐겼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이 신비로운 생명체를 보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생겨났고 이 규칙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철저히 지켜졌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지는 않았다. 욕심 많은 상인이 마을에 찾아와 호수의 소문을 듣고 은빛 물고기를 잡아 돈을 얻을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잡으면 엄청난 보상을 주겠다고 유혹했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러나 몇몇 욕심 많은 젊은이들은 상인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들은 은밀히 호수에 나가 물고기를 잡기로 결심했고 결국 어느 밤 그들은 호수에서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순간 호수는 갑자기 출렁이기 시작했고 마치 분노한 듯이 거친 물결을 일으켰다. 은빈 물고기를 잡은 젊은이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만 호수의 물결은 더 거세어졌다.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물고기들을 다시 호수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호수는 다시 잔잔해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현자는 호수를 찾아가 물속 깊이 숨어버린 은빛 물고기들과 마주했다. 그는 호수의 정령에게 용서를 구했고 마을의 잘못을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했다. 호수는 현자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그날 밤 은빛 물고기들은 다시 호수 위를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호수를 소중히 여기며 은빛 물고기의 전설을 후대에 전했다. 별빛 호수는 다시 평화를 찾았고 은빛 물고기들은 여전히 매일 밤 하늘의 별과 함께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전설은 제천 지역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보령 지역에 은비초울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푸르른 산과 맑은 강이 조화를 이루며 은은한 꽃내음이 가득한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하나 되어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쪽에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여울 즉 실개천이 흐르고 있었고 그곳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울은 늘 맑고 투명하여 마치 하늘에 은하수가 내려온 듯한 느낌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여울을 은빛 여울이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한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배순이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여울의 마음이라 칭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여울 곁에서 자라났고 여울의 맑은 물과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여울의 신비로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큰 비구름이 마을을 덮쳤고 계속된 폭우로 인해 여울이 넘치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였고 모두 자신의 집과 가축을 지키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수는 달랐습니다. 배수는 여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여울이 마을에 항상 행복과 평화를 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울이 마을을 구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여울에게 닿았는지 잠시 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울의 물살이 점점 잦아들며 평온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선녀와 같은 맑은 빛이 내려와 여울을 감싸더니 은빛 여울은 다시 원래의 맑고 투명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배순에게 고마움과 경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여울에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자연 앞에서 항상 겸손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은빛 여우는 평화롭던 그날 이후로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배순 역시 여울 곁에서 자연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여우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은빛으로 반짝이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북쪽에 위치한 춘천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춘천은 푸른 산과 맑은 강, 그리고 탁 트인 호수로 유명하였다. 이곳에는 소양강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강은 춘천 사람들의 생활 중심이었으며 때로는 너무나도 거세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했다. 오랜 세월 전 춘천에는 고귀한 영혼이라고 여겨지는 강의 수호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소양의 용이라 불렀다. 소양의 용은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강 깊숙이 잠수하며 소양강을 지키고 춘천의 평화를 보호했다. 매해 봄이 되면 용은 강을 상류에서 하류까지 가로지르며 연례 순찰을 했고, 덕분에 홍수가 나는 일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소양의 용을 기리기 위해 큰 축제를 열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놀이와 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났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용에게 감사를 표했다. 용은 이러한 축제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더욱 열심히 춘천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춘천의 한 젊은 사냥꾼이 숲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발칙하게도 금단의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지역에 발걸음을 들였고, 그만 소양의 용이 묻어둔 고대의 보물을 발견하였다. 그 보물은 수호자가 춘천을 지키기 위해 하늘에 선물로 받았던 신비로운 청동 거울이었다. 젊은 사냥꾼은 그 매혹적인 거울을 숲에 두고만 있을 수 없어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다. 그날 밤 춘천에는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쳤고, 강은 금세 범람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다.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고 서둘러 마을 회관에 모였다. 원로들은 모여 회의 끝에 누군가 금단의 선을 넘었고 수호자의 기운이 왜곡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행위를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결국 젊은 사냥꾼은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보물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감사하며 그의 여정을 돕기 위해 함께 숲으로 향했다. 그들이 숲에 도착하여 청동 거울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순간 갑작스레 폭풍우가 잦아들고 소양강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리고 하늘 위로 소양의 용이 나타나 고귀한 포효를 남기고는 평온 한강과 마을을 내려다 보았다. 이후로 사람들은 다시는 금단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다. 젊은 사냥꾼은 깊은 반성을 하며 매년 소양의 용 축제를 주도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수호자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게 했다. 춘천은 계속해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호수를 간직한 마을로 남았다. 그리고 소양강의 수호자 소양의 용은 언제나처럼 강을 지키며 사람들을 보호하였다. 이 전설은 여전히 춘천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전해지고 있다.